여기는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 제1회를 시작합니다. 청소년 방송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한 땀 한 땀 제작한 프로그램을 보실까요? 글로벌한 청소년들이 글로벌한 주제로 대화를 합니다. 뉴스앤토크, 고병찬, 최수민 리포터가 영국, 캐나다 등에서 온 청소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며 추천하는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편은 이지훈, 전지훈 리포터가 함께하는 수원 화성편입니다. 청소년들 간의 소통,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뉴스앤뉴스. 강서연, 김민채, 안예찬, 김인서 리포터가 취재한 흥미있는 경기도대 학교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도서를 선정하고 생각과 이야기를 담아낸 프로그램 청소년 책을 말하다. 이번 편은 김동희 학생의 연애 편지입니다. 청소년 방송 리포터들과 MC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지적 청소년 시점. 청소년 방송에 임하는 각오와 목표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맨 프로그램 청소년 미디어 경청 우리 청소년 방송과 시청하는 청소년들과의 소통 프로그램. 이번 초대 손님은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의 이지훈 리포터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저는 MC 김가희. 박건희입니다. Global Youth and Talk. 얘들 안녕. 나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리포터 고병찬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안녕, 나는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리포터단 소속되어 있는 최수민이야. 요즘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 원래는 친구랑 밥 먹고 학교에서 점심 먹고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뛰어놀 수 없이 그냥 집에 가야 돼서 힘들고 학원도 코로나 때문에 다 끊어서 친구들이랑 못 놀게 돼서 너무 아쉬워. 나도 원래 뭐 학교 다닐 때 제일 재밌는 게 체험학습 같이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나 학교 축제 다 취소돼서 그런 거 못하는 점이 제일 힘들고 학교도 재미없어. 나는 심지어 작년에 47일 학교 갔어. 학교를 47일. 나는 30일보다 더 조금. 저는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작년에 졸업사진을 찍으러 학교를 가고 진짜 그래서 학교를 작년에 1학기 때 3번 가고 2학기 때 5번 가고 진짜 말 그대로 졸업사진 찍으러 학교 가고 수업은 거의 못 듣고 그래. 졸업식도 원래 강당에서 되게 크게 하는데 줌으로 졸업식 하고 너무 아쉬웠어. 중1, 초6, 또 뭐 초1 이렇게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애들이 제일 이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슬플 것 같아. 맞아. 진짜 슬프고. 왜냐면 1년이 중요하잖아, 첫 시작이. 제일 떨리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가장 아쉬운 거는 친구들이랑 못 논다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 원래 같으면 애들이랑 이제 중1 됐으니까 애들끼리 막 모아가지고 놀러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도 그렇고 애들이랑 많이 못 만나서 좀 아쉬운 건 있어. 요거는 코로나 왜 싫어? 친구들이랑 못 놀아서 싫어. 많이 못 만나고 그냥 집에 있으니까 재미없어. 해외여행도 못 가고 원래 대부분 확진자가 다 음식점이나 사우나 같은 데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못 가고 그리고 마스크를 더 자주 의무로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운동할 때도 마스크 끼고 운동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막 숨차고. 중학교 처음 올라왔는데 중학교 보내는 시간이 너무 흐지부지 흘러가는 것 같아서 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1년 지나버리고 뭐 한 달 지나버리고 이러는 게 원래라면 그 시간 안에 되게 추억도 많이 쌓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학교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고 축제도 많이 할 텐데 그 시간들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흘려 보낸다는 게 뭔가 내
인생의 뭐 그 1년을 그냥 보내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코로나가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좋은 점이나 그런 거 있어? 좋은 점? 없어? 없어. 근데 코로나가 안 좋지만 않은 것 같아. 좋은 것도 있잖아. 학원 많이 쉬고 아, 이제 시험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어. 학원 내에서 이제 단어 시험이라든가 아 맞아. 문제풀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 주변에서 되게 코로나에 대해서 엄청 좋아했던 친구들은 있어. 아 진짜? 수업을 줌으로 하잖아. 줌으로 하니까 수업을 안 듣고 가상 배경 기능이 있거든. 아 그거 틀어놓고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는 그렇게 즐기진 않았는데 그 줌 수업을 한 12시 정도 했거든 우리는. 그래서 되게 늦잠 자고 이러는 애들도 막 많고 해서 좀 기상 시간이 늦어진 거는 편했던 것 같아. 줌 수업이 9시 50분에 시작해서 좀 늦잠 많이 잘 수 있어. 기상 시간이 늦어진 게 제일 좋은. 뭐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되고 나서 뭐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 못 하는 거 지금? 가족 보고 싶어. 지금 못 가니까. 왜냐면 사촌들도 지금 뉴질랜드에 있고 아빠 쪽은 캐나다에 있고. 하면은 로건은 캐나다도 지금 좀 못 가고 있는 거야? 응,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 원래 하와이로 가려고 예정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 아 아쉽겠다. 여름에 되게 자주 막 바다 같은 데 놀러 가잖아. 진짜 수영장 못 간 게 너무 한이어가지고 물을 완전 좋아하는데 바다랑 수영장 같은 데 한 번도 못 가고 작년에. 나도 워터파크 가고 싶어, 친구들이랑. 코로나 끝나면 뭐 하고 싶어? 나? 나 일단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친구들 10명 정도 데리고 영화관 갔다가 노래방에서 떼창하고 싶어. 그리고 마스크 벗은 채로 한강 있지, 한강 이런데 다리를 쭉 달려보고 싶어. 마스크 벗으면은 오랜만에 벗는 거잖아. 노래방,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거 아무데도 못 갔잖아. 친구들이랑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막 친구랑 막 급식 뺏어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 칸막이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친구 사이가 뭔가 좀 돈독해지진 않는 것 같아. 뭔가 그런 느낌은 있어. 그래서 끝나면 친구들이랑 노는 게 가장 먼저 하고 싶어. 나는 학교에서 체험학습 가고 가족들이랑 놀이동산 가고 소풍도 가고 싶어. 나는 이제 학교 방송부 소속인데 우리가 졸업 영상도 만들고 작년에 되게 1학년 올라오고 나서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못 한단 말이야. 아, 회식해? 회식하는데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진짜 회식하고 싶어. 저는 한강 가가지고 한강에서 라면 먹고 싶어. 한강라면 좋지. 그리고 가족도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강아지도 보고 싶고 그래. 강아지 캐나다도 키우고 돌아가고 싶고. 강아지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거야? 아니요, 캐나다에 아, 있어가지고 캐나다에 있구나. 빨리 돌아가가지고 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백신을 맞아도 내 생각에는 몇 년간은 지속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너는 끝날 것 같아? 코로나? 끝날 것 같아. 백신이 남았잖아. 근데 많이 걸릴 것 같아. 한 1년 정도 더? 잘 모르겠어. 아, 백신 있어도 그래도 네, 사람이 많이 걸려서. 백신을 안 맞으려 하는 사람도 있더라. 주변에는 막 백신 아직 못 믿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믿고 맞아야지 빨리 끝나겠지 코로나가.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백신을 지금 근데 사람들이 안 맞잖아. 많이 안 맞잖아,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계속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맞고 있으니까 계속 맞고 있어. 돌려. 코로나 백신 더 좋은 거 언제 나올 것 같아? 지금 나온 거 아니야? 아니, 더 좋은 거. 이렇게 사이드 아. 이펙트 만약에 없는 거. 부작용이 없는 거? 부작용.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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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맞는 날. 백신 맞기 시작했으니까 좀 나아질 것 같긴 해. 맞아, 백신. 근데 그게 백신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맞아. 시작하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은 내년 여름쯤에 맞을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 좀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없어지려면.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미국에는 완전 많이 걸렸잖아 사람들이. 완전 다르지. 그래서 여기는 안전한 것 같아. 미국이나 그런 데 미국보다. 비해서. 난 우리나라 되게 방역 체계는 난 좋다고 보는 게 나도 우리 방역이, K 방역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백신을 맞아가지고 평생 있을까 코로나가? 아, 지구가 근데 멸망할 바이러스가 때까지. 아니 바이러스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백신 그러긴 해. 맞아가지고 한 거잖아. 한 6월? 6월 정도? 6월? 6월 아니면 8월? 내가 말했잖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멸망한 지구가. 코로나가 끝나면 학교 가고 싶지 얘들아. 코로나 끝나면 학교 가면 코로나가 없으면 급식 시간에 급식 빨리 먹고 애들이랑 뛰어놀기도 하고. 나는 친구들 보고 싶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 슬라이 너는? 나는 그냥 학교 가서 그냥 놀고 말하고 마스크 벗고 하면 좋지. 좋지. 나는 친구들이랑 파자마 파티 하고 싶어. 파자마 파티 너무 하고 싶어. 어떤 애들은 파자마 파티도 막 줌 키고 하는 애들 있잖아. 네? 줌 키고 파자마 진짜요? 파티를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은. 저는 어떤 광고에서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켜고 술 당하면서 코로나 끝날 때 계속 마스크 낄 것 같아요. 불안해서. 불안 계속 남아 있을까봐. 저는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마스크 들고 갈 것 같아요. 이 습관이 됐으니까. 근데 점점 조금씩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한 번에 막 갑자기 한 그렇게. 번에가 아니라 점점 조금씩 이제 그냥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이제 돌아가고 싶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가족 다 만나보고 싶어 나. 나 그냥 원래대로 됐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좋지. 원래대로 체험학습도 가고 학교에서. Global Youth and Talk.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첫 번째 여행을 함께하게 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이지한 리포터 이지훈입니다. 리포터 전지훈입니다. 첫 번째 여행인 만큼 더 특별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여기 와 있는데요. 네, 바로 우리나라 성곽문화의 백미, 세계 최초의 계획된 신도시 수원 화성입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장소는 동장대, 연무대라고도 불리죠. 지형상 높은 곳은 아니지만 사방이 트여 있고 언덕이 험하게 솟아있는 곳으로 동쪽 구릉인 선안산의 요지이자 성중에서 지휘소를 설치할 만한 요충지랍니다. 수원화성의 첫 번째 여행지, 함께 보러 갑시다. 수원화성에는 서장대, 동장대 두 곳의 장대가 있어. 그럼 여기는? 동장대, 연무대라고도 불리는 곳이지. 맞지? 맞아. 그럼 진짜 문제. 뭔데? 두 곳 모두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였거든? 근데 이곳에선 어떤 것을 했을까? 동장대가 그러니까 뭐지? 내가 알려줄게. 이곳에서는 군사들을 지휘하고 훈련하는 장소로 쓰였대. 그럼 서장대는? 근데 이곳보다 지형이 더 높아서 적들이 침입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좋았다고 해. 아, 두 번째 장소는 우리나라 보물 제1709호
동북강로라고도 불리는 방아수리정입니다. 직접 가보니 보물인 이유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화옥문, 그리고 연못과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으며 방아수리정의 섬세한 조각과 건물은 한국 건축 예술의 대표작으로 꼽힌답니다. 방아수리정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방아수리정이야. 주변을 감시하고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소와 주변 자연환경과 함께 어울려져 아름다운 정자의 기능까지 함께하고 있지. 꽃을 찾고 버드를 따라 노린다라는 뜻을 지녔다고 해. 와, 정말? 군사시설인데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 그치? 옆에 아름다운 연못과 함께 경치를 즐기는 정자로 많이 쓰였다고 해. 그럼 진짜 문제를 낼게. 이것은 화성에서 가장 뛰어나며 다른 성곽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어. 땡땡은 무엇일까? 독특하고 시야마다 다르다. 응. 약간 이런 모양이 아니었거든. 정답은 지붕? 오, 눈썰미가 뛰어난데? 저도 알아요. 마지막 장소, 화성의 북쪽문이자 정문, 장안문인데요. 왕이 수도 한양에서 수원으로 들어오는 문으로 쓰였습니다. 장안문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성문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규모나 구조가 서울의 남대문과 매우 비슷하지만 남대문에는 없는 옹성, 적대라는 새로운 방어용 시설을 갖춘 점이 특이하다고 해요. 든든한 장안문으로 함께 가보시죠. 장안문은 수원화성의 북쪽문이야. 정조는 장안의 의미를 북쪽으로는 서울의 궁궐을 바라보고 남쪽으로는 현릉을 바라보며 만년의 편안함을 길이 알린다 라는 의미로 풀이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 장안문 밖에 항아리 모양으로 땡땡을 만들고 방어를 위해 좌우에 적대를 세웠어. 땡땡은 무엇일까? 모르겠는데 혹시 초성 힌트 좀 줄 수 있을까? 그래? 초성은 이응, 시옷이야. 옹성? 맞았어. 근데 옹성이 뭐야? 옹성은 성을 지키기 위해 큰 성문 밖에 원형 등으로 쌓은 작은 성을 말해. 항아리를 닮았다 하여 옹성이라고 불려. 적들이 성문을 침입하게 되면 측면과 후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옹성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들을 공격하기 더 쉬웠다고 해. 근데 그거 알아? 뭔데?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수원화성의 일부분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 다양한 장소가 정말 많이 있으니 직접 와서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수원문화재단 사이트에서 각종 축제 및 행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이버 투어가 가능하여 미리 경로를 파악하고 오신다면 더욱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네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원화성이었고요. 다음 시간엔 더 멋진 것을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뉴스앤뉴스 김가희 박건희입니다. 2021년 4월 경기도 내 흥미로운 학교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장고등학교에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메이커 캠프 현장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 현장에 김민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고잔고등학교가 왜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로 뽑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선생님들도 가장 근무하고 싶은 학교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방송이 준비 중인 웹드라마 진격의 방송반 소식입니다. 지금 촬영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안예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시의 혜성처럼 등장한 우리 두 명의 친구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웹드라마 진격의 방송반 촬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취재를 맡게 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리포터 안예찬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중학교 1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이건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린중학교 2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백배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웹드라마 진격의 방송반의 배우들과 인터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지금 이제 촬영을 들어가는 웹드라마 진격의 방송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진격의 방송반이라는 것은 이제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방송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재밌고 또 코믹하고 유쾌하게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저도 학생이긴 하지만 학생이신 만큼 학업과 연기를 병행한다는 거에서 조금 올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연기랑 또 학습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일 먼저 확실히 연기를 또 못하면 배우로서의 그 본질을 지키지 못하니까 좀 연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학업 공부나 그런 것도 안 해버리면 이제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조금 양쪽으로 다 시간을 소비해야 돼서 하루가 좀 빨리빨리 가고 그리고 좀 하루가 좀 길게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거지만 학업이랑 이걸 연기를 동시에 하려면 힘들어요. 예, 숙제도 많고 일단 스케줄이
겹치는 날은 완전 스케줄을 뒤로 미룰 때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 연기와 학습을 병행하면서 오늘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친구는 나를 되게 응원해준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 그냥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뭐 그냥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저도 일단은 맞는 말이긴 한데, 뭐, 근데, 가다가 좀 이런 애들, 뭐, 누구누구 배우님 뭐, 사인해달라. 뭐, 그런 거는 맞아요. 조금 이제 받으면 좀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청소년 방송이란 이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다양하게 청소년 방송이란 나에게 이런 것 같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일단은 한 줄로 딱 저는 얘기를 하자면 청소년 방송이란 이제 저희 학생들의 뭔가 세계를 알려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 학생들은 요새 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뭔가라는 걸 표현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셨는지 혹은 뭐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요 진격의 방송반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저는 그냥 뭐 알아봐야 뭐 경기도 교육청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이 방송을 하는 그런 거는 제가 요 진격의 방송만을 찍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격의 방송만처럼 웹드라마도 만들고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일단은 조금 그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연기 수업을 할 때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알아봤고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따로 뭐 창체 이런 시간에 딱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딱 수업을 넣어서 하루라도 이렇게 수업을 좀 알리는 그렇게 했으면 홍보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격의 방송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엉뚱하면서 재미있겠는데요. 웹드라마 진격의 방송반은 언제 볼 수 있죠? 5월달 청소년 방송 2화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기다려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가희 MC는 4월 16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세월호가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16의 아픈 기억을 찾아서 김인서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김인서 리포터 고맙습니다.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다. 제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은 갑질을 해보셨나요? 아니, 당해보셨나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경청에서 갑질을 주제로 청소년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을 시작합니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들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익숙해졌는데요. 갑질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얼마 전에 그 외교협회에 대한학교 학생들에 대한 갑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랑 비슷한 학생들인데 왜 저기서 저런 차별을 받고 있지? 박연선 토론자께서는 그 갑질이 사회적 형태로부터 비롯되셨다고 했는데 당연히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남자만 가게 된 것도 결국에는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남자 계층들이 자신들의 약간 신체적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저는 최드림 학생에 대해 약간 반박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군대와 그 출산의 아픔을 두 번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산은 선택이고 군대는 강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0.96 그러니까 0.96이죠. 그러니까 96% 여자들이 요즘에 출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남자들도 96%나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통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0.8명이 이게 우리나라 여성 중에 80%가 출산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0.8명, 그러니까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약간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도 이번 토론은 찬반 토론이 아닌 각자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토론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역시도 토론자님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분 토론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온라인 토론회 현장에 청소년 방송이 다녀왔습니다. 강수현 리포터.
저도 정말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미디어 경청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 참고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리포팅을 보여준 강서연, 김민채, 안예찬, 김인서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앤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이가 답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지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지를 입으로 바람으로 불어서 1분 동안 안 떨어뜨립니다. 네, 화면에서 벗어나서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연애편지와 함께 찾아온 성일고등학교 3학년생 김동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거론된 학교폭력이란 문제에 대해 진중히 고민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폭력을 떠올리면 꼭 주먹을 쥐고 싸우는 물리적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구조적 폭력 또한 존재합니다. 저의 지난 학교 생활을 돌이켜볼 때 그 어떤 폭력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여부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누군가 폭력이라고 느꼈을 순간은 몇몇 떠오릅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생각해봅시다. 웃거나 조용히 하거나 가만히 거리를 두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준 주인공이 연애편지에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소설이라 착각하여 읽게 된 경우에 놓인 책이었지만 소설을 읽었을 때야 멋먹는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을 떠올리니 제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지 떠올렸습니다. 진부하지만 확실한 이야기를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 청소년 책을 말하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편지는 서점에서 청소년 문학을 위주로 둘러보다가 발견한 만화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화책만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림과 글을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연애편지는 조연아 작가가 2018년 여름 특선으로 연재했던 작품입니다. 여름의 시원한 느낌이 물씬 드는 푸른 색채와 서정적인 느낌을 자극하는 제목에서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여럿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이소리는 반에서 일어나던 학교 폭력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자 자신이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악몽 같은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이소리는 예전에 살던 마을의 중학교로 전학 신고를 마칩니다. 아직 학교 폭력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가운데 주변 친구들의 호기심은 그녀에게 익숙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러던 중 이소리는 자신의 책상 안쪽에서 한 편지를 발견합니다. 반 아이들의 이름과 성격, 학교 구조 등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준 친절한 누군가의 편지. 그 끝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소리는 편지를 쓴 사람의 착한 마음씨를 믿고 남아있는 편지를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학교를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동순이 호연과의 만남 이후 점차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호연이 동순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모든 장소는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달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인지하는 순간 내 앞에 존재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대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리가 과거의 폭력으로부터 친구를 도와주었던 행위가 정말로 옳은 행동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옳은 행동이 더 나은 상황을 만들리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인걸. 옳다고 생각한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옳은 행동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었음에도 한때 이를 자신의 잘못처럼 여기는 소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확신을 얻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던 소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지민이 소리에게 보내는 용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일에 나서서 그만하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었어. 고마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다. 지민이 또 다른 폭력을 구제하는데 소리의 행동이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 소리가 의심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 방어 본능이 있어서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주인공 소리처럼 무언가 불의한 폭력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 맞설 수 있도록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신이 도왔던 그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황을 타개할 힘이 없으면서 목소리를 낸 게 문제인 걸까? 라고 주인공은 자문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운 것처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을 믿는다면 그 행동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했듯이 이 책은 만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글로 읽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만화라고 하여 줄글보다 수준이 낮거나 한참 못하다는 편견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그 특징이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더 골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는 독자분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으니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연애 편지처럼 종이로 된 만화책을 통해서 책을 접해도 좋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찾아가 마음에 드는 제목을 찾아 읽어보거나 어린 왕자처럼 익히 들어본 적 있는 책을 찾아도 좋습니다. 꼭 책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필요하다는 딱딱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눈에 보이는 책을 우선 두 손으로 직접 쥐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자나 언론직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방송 관련된 걸 안 해봤더라고요. 중학교 때나 보면 방송 관련된 쪽으로 평소에 누군가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의견들을 소통하는 그 공간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언론이랑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에 대한 진로가 생기게 되어서 제 진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싶어서 리포터라는 걸 체험할 기회가 있다 해서 이건 꼭 해야겠다. 지연 언니는 왜 지원하셨어요? 마이크 잡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환경에 이렇게 처한 거예요. 근데 딱 마침내 이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국이 딱 등장하면서 이건 꼭 해야겠다. 학교에서 하는 방송부 생활이랑 비슷할 것 같다고 느껴서 나의 재치나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진행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리고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로가 방송 쪽이다 보니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소에 이런 거 좋아하고 또 흥미가 되게 많았어서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 관련된 일을 한번 해봐서 좋은 경험을 만들고 싶어서 이러한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에 참여해서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자. 학생들을 대표해서 더 넓은
학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꿈이 원래는 성우였거든요. 성우는 직접 녹음을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바로바로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포드캐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발성, 발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발전을 하고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채널이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함과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겠다. 마이크를 잡고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회사도 정말 다니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쇼호스트가 된다면 회사도 다닐 수 있고 마이크도 잡을 수 있고 리더십 좋고 팀원을 잘 이끌어 나가서 이제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만의 그 클로징 멘트를 매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혹은 다른 꿈을 가진 친구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도 많이 해주고 싶고 제가 받았던 도움들을 다른 청소년들에게 보답해주고 싶다? 사람들이 관심이 해외 축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축구에서 이미 경험을 쌓고 해외 축구에서 더 많은 경험과 기량을 발휘해서 더 준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집에서는 동생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일종의 내숭을 떨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하고 듣고 이제 썼던 거 능력을 이렇게 합쳐서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뱉어낼 수 있는 목소리. 저는 제 목소리에 굉장히 부심이 있는데 리포터라 하면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잘 들리고 전달력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런 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뭘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는 타입이라서 내 생각을 주로 펼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고 그런 사람의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의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저만의 목소리라든지 저만의 아이디어나 친구들한테 듣는 소리가 있는데 너 왜 항상 행복하게 사냐고 좀 힘들더라도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그렇게 웃는 얼굴이 남아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스포츠 아나운서 꿈의학교를 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실력을 증가시켜왔고 열심히 한 거를 믿고 이제 항상 자신감을 지니고 무언가를 활동을 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고 제가 전달력이 좋다라고 자부하기에는 이제 배워본 적도 없고 평가받아본 적도 없어서 하긴 조금 그렇지만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2년차가 되다 보니까 연륜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방송이라는 환경 자체가 더 즐거워지고 저의 아나운서로서의 역할도 점점 실력이 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 MC라는 것도 하고 싶고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시켜주시는 것만 있다면 뭐든지.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여기 이 방송국에 개인 프로그램을 하나 맡고 싶습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한번 맡아보고 싶은 게 다양한 의견도 듣고 제가 직접 진행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살짝 일석이조가 아닌가. 저희가 12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올해 말이 되더라도 꼭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한 번씩은 주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잘 몰랐던 청소년만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제가 사는 안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축제들을 리포터링을 해서 스포츠 쪽에서 진행을 한다면 저의 재치와 센스 같은 게 잘 발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MC들의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청중들과 함께하는 웹드라마나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다르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서 소통을 해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경험도 많이 얻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스포츠에 관련된 활동은 1순위로 참여를 하고 싶고요. 올해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좀 안전하게 진행되고 그런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大家好, 이정쌤입니다. 나 감기 걸렸어. 중국어로는 我感冒了,我感冒了,我感冒了 라고 합니다. 我感冒了.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청소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궁금한데요. 2021년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국 및 편성국에서 활동할 청소년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하단에 전화번호와 미디어 경청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의 이지훈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촬영을 하면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즐거운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장안문에서의 촬영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장안문에서 촬영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차 경적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여러 소리가 막 들리면서 촬영을 정말 여러 번 진행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장안문과 옹성 이야기는 절대 잊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 정말 가슴 깊이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촬영하면서 느낀 점도 있을까요? 일단 촬영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나운서가 꿈이고 아나운서를 좀 동경한 사람으로서 아나운서가 이래서 좋구나 하면서 아나운서의 장점만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번 촬영을 진행하고 이렇게 힘든 점도 있구나를 느끼면서 제가 부족한 점도 알고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촬영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수원화성은 이지훈 리포터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수원화성이 저에게 머리말이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수원화성으로 첫 취재를 간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커서 아나운서가 된다면 이 수원화성 취재 일을 머리말이라는 곳에 적어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촬영을 나간 것이 저의 첫 리포터 활동이기도 하고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먹게 된 첫 진정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책의 목적이나 실마리를 좀 적는 머리말 같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머리말이라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네요.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볼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첫 방송인데 청소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만나보고 싶은 리포터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김가희, 박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